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5개 접경 지역에 대한 평화지역 활성화 방안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 80억 원의 도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5개 접경 지역이 새롭게 변신합니다. 강원도는 이들 5개 군 지역에서 한 지점씩을 선정해 시가지 경관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철원 갈마릅 시가지, 화천 상서면 사방거리, 인제 서화면 천도리, 고성군 대진리 등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도비만 약 60억 원입니다. 이외에 이들 5개 군 지역에서 대형 평화 콘서트를 개최하고 매주 문화 공연을 열어 관광객에게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걸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3개과 32명인 평화지역 발전본부를 5개과 73명까지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는 올해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일회성 공연 행사가 많은 데다 5개 군 지역에도 있는 부서를 도청에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한 기존에 있는 조직을 특정 지역에 해가지고 확대해서 다시 편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중복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60년 넘는 시간 동안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혔던 도내 접경 지역이 평화지역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열리는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올해로 14회째를 맞았습니다. 강원 의료기기의 우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시회를 찾는 해외 바이어들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업체별 부스마다 상담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품의 기능과 특징을 설명하고 바이어들에게 시연도 해보입니다. 가격 협상까지 모두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강원 의료기기의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의료기기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47개 나라에서 165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해 강원 의료기기 업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원 의료기기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제품에 비해 품질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저렴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Я из Украины, и в нашей стране корей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считается хорошего качества при умеренной цене. 특히 최근 한류와 함께 확산된 K-뷰티 인기에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경쟁력도 워낙 좋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면이나 효과 면에서 워낙 우수한 그 능력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한테 아주 좋은 지금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한 18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강원본부와 산업단지공단하고 협력을 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분들을 예년보다 50여 명 늘려서 해외 시장 진출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전시회 개막에 맞춰 의료기기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있는 10m 규모의 챔버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공사에 들어가 지역 의료기기 업체의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K리그는 심판 배정에 경기팀과 연고가 겹치는 심판을 배제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FC의 올 시즌 4경기에 상대팀과 연고가 있는 심판 4명이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2일 열린 강원FC와 FC서울의 경기 주심으로 서울특별시 축구협회 소속의 김모 심판이 배정됐습니다. 김 심판은 지난 3월 11일 강원과 서울 경기의 주심도 맡았습니다. 지난 4월 1일 강원과 경남FC의 경기, 주심과 부심 1명 등 심판 2명이 경남대 출신입니다. 지난 8월 22일 강원과 경남의 경기에서도 경남 출신의 심판이 주심을 받습니다. 상대팀과 연고가 겹치는 심판이 4경기에 배정된 겁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심판 배정은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경기팀 연고의 출신 학교와 지역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맹 측의 실제 설명은 달랐습니다. 학연 같은 개념도 있잖아요. 지연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일거에 다 아예 반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심판위원장님이 한번 돌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다시 돌려서 배정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죠. 네. 컴퓨터 배정 프로그램으로 하는 심판 배정 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지역 출신의 심판, 또 지역의 어떤 연고, 또 종교라든가, 그리고 특정 팀과의 과거의 어떤 심판 배정에 대한 악연이나 또 사건,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배제가 되지 않으면 스포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심판 임의 배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시가 대게 판매장에 바닷물을 공급받기 위해 민간업체에 3억 원의 보조금을 주고도 다른 곳에서 물을 사다 쓴다고 지난주에 보도한 바 있는데요. 시의회에서 허위로 답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했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동해시가 조성한 러시아 대게마을의 개장이 차일피일 미뤄지던 지난해 10월 급수관을 통한 바닷물 공급이 협약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시의원이 질문하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담당 과장이 답변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장이 문을 열고 급수차로 물을 나르던 지난해 12월에는 비용 부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수족관에 들어오는 해수, 그 관계가 처음에 저희들 시가 의도했던 대로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죠. 해수 공급을 해주기로 계약한 회사에서 저희들 물차로 저희들한테 지금 공급을 해줘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물차를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해오는데 그 비용은 누가 지금? 비용은 저희 SMP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물을 공급해주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답변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임차비에다 물값까지 모두 대게마을을 운영하는 북방물류센터가 부담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다른 업체를 통해 물을 공급받겠다면서 추가 비용은 협약업체가 낼 거라고 답변했지만 이것도 실제와 달랐습니다. 급수설비를 교체하는 데 들어간 165만 원은 북방물류센터가 지출했습니다. 지자체가 수산물 유통시장에 뛰어들자 시의원들의 걱정이 이어졌지만 엉터리 답변에 막혀 정확한 사실조차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시설이 열악한 홍천 남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셉니다. 하지만 강원도 의회에서는 의견 수렴 부족을 문제로 올해만 벌써 2차례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나는 운동회가 열리고 있는 홍천 남산초등학교. 이 학교 병설 남산유치원은 설립한 지 37년이나 됐습니다. 교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교구와 교재들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유아들이 쉴 수 있는 취침실이 없습니다. 교실 한 귀퉁이에서 쉬어야 합니다. 여기 교실 한켠에 그냥 좀 한적한 곳에 이불을 펴고 누워 있거나 많이 아픈 경우는 어머니께서 데리고 가시기도 하시죠. 이뿐만 아닙니다. 필수 시설인 샤워실도 다목적실이나 유의실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교실 밖에 있어서 교사들의 아동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세면대와 변기도 적습니다. 비좁은 놀이터에는 미끄럼틀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이런 열악한 시설이 알려지면서 64명 정원 중 원하는 49명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조차 비좁아 시설 확장도 불가능하다며 단설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이런 현실에서 이런 시설에서 놔두고 있었다는 거는 정말 저희 어른들이 다 반성하고 다 아이들에게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단설 전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청은 이곳 폐교에
남산 유치원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2번이나 강원도의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폐교인 장전 분교장에 89억 원을 들여 108명 정원의 유치원을 2020년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반발 때문에 계속 멈칫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내일 남산 유치원 단설 전환 계획을 다시 심의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풀무원 계열사의 급식을 납품받은 전국 학교에서 무더기로 식중독 의심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8개 학교에서 이미 사용해 교육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6개 시군 9개 학교에서 관련 식품을 신청해 지난 3일과 5일 이미 8개 학교가 급식을 실시했고 1개 학교가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미 급식을 실시한 학교에서 증상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고 전체 학교의 동일 제품 사용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 급식을 사용한 부산과 경북, 대구, 전북, 경기와 경남 등 6개 지역 17개 학교에서 학생 7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환자로 보고됐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위한 고교 학비와 교과서 구입비 지원 범위가 확대돼 600여 명의 학생들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등 고교 학비와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8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혜 인원은 당초 6,800명에서 600명 늘어난 7,400명, 수혜 금액은 44억 원에서 52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비를 이미 신청한 학부모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도내 산림 병해충이 지난해에 비해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도내 산림에서 확인된 주요 병해충 발생 면적은 모두 3,400헥타르로 지난해 감염 면적 4,000헥타르에 비해 16%가 줄었습니다. 제선춘평 감염목도 올해 106그루 발생해 지난해 134그루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강원도는 조기 예찰을 통해 병해충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원 경기권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올해 안에 정부의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 중인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인구보다 더 많은 장병이 주둔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특성을 현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정확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용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한 태백과 철원, 화천과 고성 지역 4개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 학술 등 공익법인 본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 관리, 기부금 관리와 직접 공익 목적 사업 사용 여부, 그리고 회계와 예결산서 적정 작성 등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뒤 오후부터 차차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7도에서 29도, 강원 내륙 지역은 25도에서 27도, 강원 산지는 21도에서 2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동해안 그리고 동해 중부 해상에는 강풍이 불겠으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거점 사업과 마을 만들기 종합 개발 사업, 역량 강화 사업 등 3개 분야에 국비 35억 8천만 원을 포함해 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4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생활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객들을 위해 구규림 내 임도가 임시 개방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원주와 횡성, 홍천 지역 150개 노선 650여 킬로미터를 비롯한 관할 지역의 임도를 임시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도는 비포장 구간이 많아 울퉁불퉁하고 비가 올 땐 미끄러울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릉과 동해 지역 연어 양식업체 2곳이 해양수산부의 어업 면허를 획득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강릉시 사천면 앞바다 20만 제곱미터와 동해시 대진동 앞바다 20만 제곱미터에 대해 연어 양식을 위한 외해 양식 어업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